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나흘 뒤인 오는 26일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백신 접종을 계기로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고 일상의 회복이 앞당겨지길 기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선묵해자 스님의 108 산사순례 기도회가 108 산사순례와 53 기도도량순례의 회향을 기념해 서울 수락산 도안사에 평화의 진심보탑을 조성하고 국난 극복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발언했습니다. 법정 스님의 숨결이 남아있는 서울 길상사가 정초 기도를 회향하며 수목 방생법회를 봉행해 시대에 부응하는 방생 문화의 새로운 모델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BBS 불교 방송이 평소 어렵게 여겨지는 불교 경전을 더 쉽게 대중들에게 전하기 위해 음성으로 경전 내용을 전하는 서비스에 나섰습니다. 미국 디자인 학교에 재학 중인 청년 불자 박찬우 씨가 세계 유명 자동차 디자인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0일 월요일 BBS 뉴스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나흘 뒤인 오는 26일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의료진과 요양병원 환자 등 1차 접종 대상자들도 확정됐습니다. 불자와 시민들은 백신 접종을 계기로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고 일상의 회복이 앞당겨지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첫 소식 조윤정 기자입니다. 코로나19 백신 국내 첫 접종이 오는 26일부터 시작됩니다. 가장 먼저 들어오는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로 전국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만 65세 미만 입소자와 종사자들 30만 8천여 명이 접종 대상입니다. 코로나19 치료병원의 환자와 의료진들은 그 다음 날인 27일부터 화이자 백신을 맞게 됩니다. 당초 백신의 안전성을 둘러싼 우려도 제기됐지만 1차 접종 대상자들에게 접종 동의 여부를 물은 결과 93.8%가 백신을 접종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정부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한 물량을 배정하고 오는 25일부터 배송을 시작할 방침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서 접종 대상자가 확정됨에 따라 각 요양병원과 보건소에 백신을 배정하고 배송 일정을 마련해서 2월 25일부터는 순차적으로 배송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차례에 접종을 거부하는 경우 모든 국민 접종이 완료되는 11월 이후 백신을 맞을 수 있게 됩니다. 요양병원은 26일부터 5일 이내에 자체 접종을 완료하고 보건소는 관할 지역 내 요양시설을 대상으로 방문 접종 등을 실시해 3월 말까지 접종을 마칠 계획입니다. 집단 면역이 생기는 과정에서 우리가 백신이 순조롭게 시행돼야 되겠고요. 우리가 70% 이상 이제 면역이 형성되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일상생활의 복귀가 점점 더 가까워질 수가 있고요. 우리가 집단 면역을 형성할 때까지 계속적으로 코로나 감염에 대해서 조심해야 돼요. 이처럼 백신 1차 접종 시작이 눈앞으로 다가오면서 일상으로의 복귀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여파로 신행 활동에 큰 제약을 받아온 불자들 역시 하루빨리 법회와 불교 행사가 정상화되기를 발언하고 있습니다. 나는 절에를 자주 오는 사람인데 너무 못 오다가 진짜 눈물 날라 그래. 백신이 빨리 우리가 이렇게 맞고 풀렸으면 좋겠어. 누구나 다 그럴 것 아니에요. 젊으나 나이드나 이렇게 여러 날 동안 이렇게 있으니까. 현재 전국 곳곳에서는 빠르고 안전한 백신 수송을 위한 모의 훈련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철저하고 빈틈없는 백신 접종이 이뤄져 시민들이 잃어버린 일상을 되찾을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될지 주목됩니다. BBS 뉴스 조윤정입니다.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법회 등 종교 활동이 제한되면서 보시금 등 비소비 지출이 4분기 연속 감소한 걸로 정부 통계 결과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해 4분기 가계 동향 조사 결과를 보면 보시금 등 생활비 이외 지출인 월 평균 비소비 지출이 98만 6천 원으로 1년 전보다 0.3% 감소했습니다. 구체적인 감소 내역을 보면 사찰과 성당 등 비영리 단체 이전 지출이 마이너스 16.1%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는 코로나19 이후 사찰의 불자들의 발길이 줄어들면서 신도들의 기도비와 자발적인 보시금에 크게 의존해온 사찰들이 운영에 큰 어려움을 맞았다는 사실을 반영한 걸로 풀이됩니다. 한국 불교의 새로운 신행 문화를 이끌어온 선묵해자 스님의 108 산사순례 기도회가 108 산사순례와 53 기도도량 순례 회향을 기념해 평화의 진심보탑을 조성했습니다. 108 산사순례 기도회는 부단한 수행정진으로 코로나19 국난을 극복하고 한반도의 평화의 기운이 가득하길 발언했습니다. 현장을 최선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향과 등, 꽃, 과일, 차, 쌀 등 6가지 공양물이 부처님 앞에 정성껏 올려집니다. 육법 공양에 이어 108 산사순례기도회 회주 선묵해자 스님이 탑 앞에서 코로나19 종식과 온 세상의 평화를 간절히 발언합니다. 서울 수락산 자락에 자리한 108 산사순례 근본도량 도한사가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신 평화의 진심보탑 제막식과 점안식을 봉행했습니다. 평화의 진심보탑은 한국 불교 신행문화의 새로운 길을 제시한 선묵해자 스님의 108 산사 순례 기도회와 53 기도도량 순례의 수행 정신을 담아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108 산사 순례 기도회는 많은 사부대중들의 동참 속에 지난 2006년부터 무려 9년 동안 전국의 108 산사를 찾아 수행 정진을 거듭했습니다. 버스 108대가 고속도로를 달리는 장관을 연출했고 순례 참가자들이 지역 특산물을 구입하고 다문화 가정과 인연을 맺는 등 단순한 기도를 넘어 나눔과 선행을 실천한 수행으로도 화제를 모았습니다. 순례의 긴 여정 속에는 농촌 사랑 운동도 들어있고 다문화 가정 사랑 운동도 들어있고 또 아픈 환자에게 약사 열애 보심도 주고 또 이 나라 국토를 방해하는 장병들에게 간식거리인 초코파이도 저희들이 한 약 450만 개 정도 지금까지 450만 개 정도의 초코파이를 제공을 해왔습니다. 행사에 참석한 스님과 불자들은 코로나19 위기를 이겨내고 사부대중이 함께 더 나은 세상을 만들자고 발언했습니다. 보탑을 셈으로 해서 모든 사람이 그런 평화의 마음을 가진다고 하면은 그 코로나는 일시에 사라질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처님의 말씀하는 극락 정토있을 것입니다. 9년간의 108 산사순례와 5년의 53 기도도량 순례를 회향한 해자 스님은 광명진원 1080 독송기도 입제식도 함께 봉행하며 중단 없는 수행 정진을 다짐했습니다. 108 산사와 53 기도도량 순례의 원력이 담긴 진심보탑은 부처님의 탄생지에서 옮겨온 평화의 불과 함께 코로나19 극복과 평화로운 일상으로의 복귀를 발언하는 사부대중의 마음을 한데 모을 예정입니다. 수락산 도안사에서 BBS 뉴스 최선호입니다. 서울 서남권의 포교 거점 도량 국제선센터가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자비의 쌀을 전했습니다. 서울 목동 국제선센터는 어제 경내 2층 큰법당에서 자비의 쌀 전달식을 갖고 양천구청에 자비의 쌀 2,000kg을 전달했습니다. 내 마음을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 거. 그런데 이 마음이라는 것은 나눈다고 해서 줄어들지도 않거든요. 오히려 커지는 거예요. 복덕이 더 커지고 복의 그릇이 더 커지고 자기의 그릇이 덕의 그릇이 커진다. 그래서 나누는 것은 누구를 동정하고 누구를 불쌍하다는 마음 책임지심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찬탄하고 칭찬하고 다른 사람들의 덕을 널리 알리고 이렇게 하면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때가 돼야 되지 않을까. 국제선센터 신도와 불자들의 정성을 모은 쌀은 양천 사랑복지재단을 통해 코로나19 방역에 사각지대에 놓인 어르신들과 지역에 소외된 이웃들에게 전해집니다. 불교의 방생의식은 죽어가는 생명을 살려 죄를 씻어주고 복을 짓는 행위로 시대 흐름에 따라 변화를 거듭하고 있는데요. 법정 스님의 숨결이 남아있는 서울 길상사가 정초 기도를 회향하며 수목 방생법회를 열어 방생 문화의 새로운 모델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현장을 정영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도량에 몸나가 사는 스님들과 신도들, 이 도량을 의지해 드나드는 신도들까지도 한마음 한뜻이 되어 이 흐리고 거친 세상에 맑고 향기로운 도량을 이루게 하소서.
법당 앞을 300년 이상 지킨 길상사 느티나무는 법정 스님의 맑고 향기로운 정신을 머금은 나무가 됐습니다. 도량을 수호하는 호법신장, 이 나무에 강한 생명력이 불어넣어진 것입니다. 길상사 주지 덕일 스님을 비롯한 사중 스님과 신도들이 함께한 수목 방생 법회. 고목마다 영양제를 주고 걸음을 덮어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 수 있도록 염원했습니다. 맑고 향기롭게 근본도량 길상사에 있는 보수를 비롯한 모든 식물들이 오래오래 건강히 잘 살 수 있기를 발원하옵니다. 계속되는 코로나19 상황에다 미세먼지까지 더해지면서 푸른 하늘과 청정한 공기의 소중함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해진 지금. 건강한 자연과 생태계를 직접 손으로 가꾸는 신도들의 모습에서 힐링과 치유의 에너지가 느껴집니다. 그동안 우리가 정말 생각지 못했던 이런 숲에서 이 숲을 가꾸고 또 같이 동참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큰 방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도심 사찰이 수행과 전법의 공간을 넘어 생태 환경을 지키고 공익적 기능을 살리는 쪽으로 변해가면서 길상사 수목 방생 법회는 주목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계절의 흐름도 뭐 이 단풍이며 너무 곱잖아요. 그거를 느끼고 보고 감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죠. 기존의 불교 방생 의식은 생명체를 놓아서 살려주는 방식으로 진행돼 왔지만 오히려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등 부작용을 불러왔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수목 방생은 사찰 숲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면서 자연을 살리는 것으로 도시 정원 문화를 새롭게 하는데도 한층 돋보이고 있습니다. 먼 훗날 우리 후세들이 더 1000년, 2000년 되게 같이 이 나무들과 같이 생활하면서 맑고 향기로운 도량이 될 수 있게끔 여러분께서 항상 관심을 기울여주시고 또 항상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길상사가 처음 선보인 수목 방생 법회는 코로나 시대 속에서 사부대중이 함께 도시와 사찰의 환경을 가꾸는 새로운 방생 문화의 모델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서울 길상사에서 BBS 뉴스 정영석입니다. 신대승 네트워크와 참여불교 제가연대 등 불교계 10여 개 시민사회 단체들이 반생명적 살처분 정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고양 금륜사 등 사찰들과 불교계 단체들은 호소문을 내고 지난해 11월 26일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한 뒤로 70여일 동안 2,600만 마리가 넘는 닭과 오리가 살처분됐다며 외국 사례를 봐도 살처분 위주의 한국과 대처 방식이 다르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정부의 예방적 살처분 명령을 거부하며 맞서온 경기 화성의 산안농장 사태를 언급하며 산안마을의 3만 7천 마리 닭들은 고병원성 조류독감 감염의 징후가 전혀 없었고 현재도 없다고 정부의 살처분 명령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아울러 생명을 경시하고 소비하는 살처분 중심의 정부 정책과 제도가 생명 중심 정책으로 전면적인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BBS 불교방송이 평소 어렵게 여겨지는 불교 경전을 더 쉽게 대중들에게 전하기 위해 음성으로 경전 내용을 전하는 서비스에 나섰습니다. BBS 아나운서가 읽어주는 오디오 경전은 경전을 보고 읽기 어려운 어르신과 시각장애인뿐만 아니라 바쁜 일상을 보내는 불자들의 신행 생활에도 적지 않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권송희 기자입니다. 장수연 아나운서가 읽어주는 42장경. 차분한 분위기의 음악이 시작되자 편안하고 친숙한 음성이 듣는 이의 귀를 자극합니다. BBS 아나운서가 읽어주는 오디오 경전이 유튜브를 통해 스트리밍되고 있습니다. 불교의 깨달음의 가르침을 전하는 경전 42장경은 불교의 핵심을 42장에 걸쳐 간략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욕망과 집착을 끊어야 편안함과 열반에 이른다는 깨달음을 전해줍니다. 세존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후 사유하시기를 욕심과 번뇌를 떠나 큰 선정에 머물며 마도의 항복을 받는 것이 최상의 방법이라. 네이버와 팟빵에서 선보이는 BBS의 오디오 경전 잠깐 붙다를 청취자들의 호응에 힘입어 유튜브 서비스로 확대했습니다. BBS 아나운서들이 불교 경전을 읽어주고
불교 용어를 쉽게 설명해주는 오디오 서비스인데 눈으로 보는 대신 귀로 들을 수 있어 인기입니다. 전자책이나 오디오북 같은 디지털 콘텐츠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데다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개인 공간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콘텐츠 이용이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특히 오디오 경전은 바쁜 일상에 경전을 잘 읽지 못하는 불자들을 비롯해 시력이 좋지 않은 장애인 등의 신행 생활에도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시공간에 제약을 받지 않고 언제 어디서든 보고 편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시청취자들과는 댓글로 소통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BBS는 장수연 아나운서의 42장경에 이어 정준영 아나운서의 금강경도 선보일 예정입니다. 유튜브 오디오 경전은 BBS 유튜브 채널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BBS 뉴스 권송입니다. 미국 디자인 학교에 재학 중인 청년 불자 박찬우 씨가 세계 유명 자동차 디자인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박 씨의 작품은 노인들의 재활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주는 자율주행 자동차를 디자인한 것으로 최근 작고한 외할머니와의 추억이 모티브가 됐습니다. 대구 BBS 정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진각종 대구 성원시민당 신규도인 박찬우 씨가 미국의 유명 자동차 디자인 대회에서 최고상을 수상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대회는 캐나다 자동차 부품 제조사인 마그나와 자동차 미디어사 카 디자인 뉴가 열고 있는 모빌리티 전문 자동차 디자인 어워드로 메이저급 디자인 대회입니다. 박찬우 씨의 출품작은 메딕베이 2035. 기본적으로 주행 자동차로서의 역할과 함께 영화 트랜스포머가 떠올려지는 형태 변화 가능 미래형 자동차입니다. 도로를 다닐 때는 그냥 자동차 같은 사이즈의 그런 모빌리티지만 펼쳐지면서 그 새로운 공간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 작았던 공간이 이제 한 2배 정도 커지면서 그 안에서 이렇게 재활을 도울 수 있는, 그리고 그 공간이 넓어진 만큼 이제 그 노인들이 모이게 되면서 서로 얘기도 나눌 수 있고 그런 커뮤니티가 생성되는 것에 저는 초점을 뒀습니다. 이 작품은 얼마 전 세상을 떠난 외할머니와의 추억에서 영감을 얻었습니다. 저희 할머니가 평소에 몸이 불편하셔서 그 이제 재활이나 그런 병원에 갈 수 있는 몸이 아니셨어요. 그래서 제 모빌리티가 이제 할머니가 계신 곳까지 와서 그렇게 케어를 해드리고 우울감이나 그런 면도 정신적인 부분까지 제가 케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미국 디트로이트 자동차 디자인 학교에 재학 중인 박찬우 씨는 가족 모두가 진각종과 깊은 인연을 맺고 있습니다. 4대까지 이렇게 모여서 이제 함께 이렇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전부 다 나와서 같이 진행하고 함께 하고, 좀 아쉬운 거는 이제 상을 받기 전에 이제 외할머니께서 이제 이 시민당이 오랫동안 함께 하셨던 분인데 마침 열반이 드셔가지고 좀 아쉬운 면이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예. 외국에서 생활하는 그에게 불교는 힘들 때 쉴 수 있는 안식처가 되고 도전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습니다. 미국에 살면서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특히나 이제 디자인 공부를 하다 보니까 머리가 아주 복잡할 때가 아주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릴 때부터 봤던 외할머니 그리고 저 어머니가 하신 모습을 많이 보면서 쉽게 포기하지도 않았고 더 할 수 있는 그런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미국의 코로나19가 악화하며 잠시 한국에서 꿈을 키우고 있는 박찬우 씨는 기능적인 것에 아울러 심리적인 면까지 도움을 주는 디자이너가 되기 위해 내일을 디자인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디자인이라고 미적인 것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그런 본질적인 인문학 중심의 그런 디자인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미처 이제 도움이 필요한 곳에 제가 그런 부분을 잘 케어를 해서 그런 부분을 제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디자이너가 되고 싶습니다. BBS 뉴스 정한현입니다. 젊음의 거리 서울 신촌에 자리 잡은 천태종 서울불심의 발원지 성룡사가 새 주지스님 취임과 함께 도심포교 활성화를 발언했습니다.
천태종 서울 신촌 성룡사는 어제 제19대 주지 진철 스님 이임식과 제20대 주지 세훈 스님의 취임식을 함께 거행했습니다. 새 주지 세훈 스님은 서울 지역 최초 포교도량의 주지 소임을 맡게 돼 영광스럽다며 신도들과 함께 코로나 시대 성룡사 발전은 물론 세상을 밝히도록 더욱 정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임 주지 진철 스님은 8년 동안 사찰 불사는 물론 지역 소외계층 돕기와 문화 포교에 앞장섰으며 창립 50주년 기념 관음신앙 학술대회 등을 봉행했습니다. 강원도 원주 천태종 성문사가 어제 신임 주지 대명 스님 취임 법회를 봉행하고 복지 불사를 통한 지역 발전과 불교 발전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습니다. 원주시 행구동에 자리한 도심포교도량 성문사 제16대 주지로 취임한 대명 스님은 활발한 신행 활동으로 마음이 행복하고 평안해지는 도량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취임 소감을 밝혔습니다. 아름다운 세상에 행복하게 살아라. 그 뜻은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는 이 코로나가 때문에 힘들고 경제가 안 돌아가서 힘들고 어쩌고 저쩌고 힘들고 하지만 그래도 이 세상은 아름답다는 겁니다. 어떻게 아름다냐면 내가 살기에 아름다운 거예요. 대명 스님은 진주 월경사와 홍천 강용사 주지 등을 역임했으며 천태종 교육국장 소임을 맡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법회가 차질을 빚고 사찰을 찾는 불자들의 발길이 줄어들면서 신도들의 보시금이 많이 줄어들었다는 통계청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찰과 종단의 재정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새로운 사찰 경영 모델을 마련하는 노력이 더욱 절실한 때입니다. 이상으로 2월 22일 월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